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역대급 더위라는 표현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빽빽한 도심은 더위가 더 심한데요. 지자체들이 가로수 심기 등을 통해 도시 열섬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해 가로수와 녹지를 없애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도심 원일로에 노면주차장 조성 공사가 최근 완료됐습니다. 곳곳에 두세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는데 그늘 하나 없이 햇빛을 그대로 받은 아스팔트 주차장은 열기를 뿜어내고 아지랑이를 만들어냅니다. 원일로에는 보행자에게 나무 그늘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띠녹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시는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차를 가진 사람들이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극한 폭염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면 너무 삭막해져 못죠. 나무를 다 없애치우는 건 그건 나쁜 거지. 엄청 뜨겁단 말이야 저거는 안 좋은 거야. 원래 있던 가로수는 나무 은행 등을 통해 다시 활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주시에 파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그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게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녹지를 훼손시키고 주차장을 만든다라는 주장만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는 지금까지 시장 근처 원일로와 평원로에 녹지와 가로수를 제거하고 노면 주차장 95면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원주 세무서 앞 녹지, 봉산동 삼광지구 녹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입니다. 폭염 등 기후위기 극복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들이 도시 녹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원주시가 홀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폭염과 열대가 기승을 부리면서 온열질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온열질환 처치 이송 건수는 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41건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열사병 환자가 21명, 열 탈진 환자가 37명으로 조사돼 고위험 환자의 비율도 높았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폭염 구급대를 배치하고 가정과 농가에 급수 500톤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까지 당대표 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오늘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도청과 도의회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며 지지를 부탁하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는 모레 결정됩니다. 앞서 정청래, 박찬대 후보는 차례로 강원도를 찾아 강원 지역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사실상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야생 멧돼지들이 농작물뿐 아니라 사냥상까지 먹어치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수억 원대 피해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산속에서 무언가 씹어먹다 갑자기 끌려갑니다. 올무에 걸린 다른 멧돼지는 달아나려 몸부림을 쳐보지만 포획되고 결국 엽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죽은 멧돼지들 주변에는 파헤쳐진 산 언덕이 보입니다. 횡성의 산양삼 농장에서 지난 보름 동안만 야생 멧돼지 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멧돼지들은 산양삼을 먹으러 농장에 들어왔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멧돼지들의 출몰이 잦아지더니 5,000평 밭에 심긴 산양삼들은 이렇게 뿌리만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32년간 산양삼을 재배하며 산양삼협회 감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종광 씨는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종종 산양삼 주변 지렁이를 잡으려 땅을 파헤치긴 했지만 이렇게 산양삼을 노린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순찰을 돌며 멧돼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었었고 집에도 못 가고 밤에 내 목숨 걸어놓고 돼지가 어디에 출몰하는지 요거 찾아서 뭐 양철대기도 두들겨보고. 평창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이용재 씨도 멧돼지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키운 5,000평 규모의 산양삼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씨도 10억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10억이 넘고요. 그 10억 정도의 그 가치의 저기를 완전히 뭐 초토화가 됐으니까 지금 뭐 그 이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로 옥수수나 감자 등 농작물이나 소규모 인삼을 먹었던 야생 멧돼지. 강원에선 작년 처음 춘천과 홍천, 화천 쪽에서 사냥삼 피해가 알려지더니 횡성과 평창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피해 보상 대상 작물에 반영돼 있지 않은 데다 어렵게 대체 작물로 쳐준다 해도 최대 500만 원 보상이 전부입니다. 횡성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냥개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전염될 수 있다며 멧돼지를 잡을 때 사냥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 자체가 시장 군수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캐별로 지자체 역할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멧돼지 피해를 본 강원권 사냥삼 농장주들은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사냥개 제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수출 기업들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없던 관세가 생긴 만큼 새로운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미국으로 젓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연구소입니다. 25% 상호 관세 예고에 불안했지만 협상 타결 소식에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1차적으로는 15%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쟁국에 하고 이제 유사한 그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 부담을 받지 않으려고 미국 수출 물량을 2배 가까이 앞당겨 보냈던 화장품 업체도 일단 급한 불을 끄게 됐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10% 선에서 우리가 부담을 했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부담했던 관세 부분도 원복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너무 다행스럽고요. 자동차 품목 관세가 다른 나라 수준인 15%로 타결되면서 의약품 품목 관세도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도 개방하지 않기로 해 농가들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수출 확대 전략은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가성비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세가 15% 이상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고 15%에 이르는 강원 미국 수출 비율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세가 새로 생긴 만큼 미국 수출로 얻는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관세 부담이 적은 국가로 판로를 다변화하는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에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배나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원의 한 육개 농장. 4만 마리의 닭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온종일 대형 선풍기를 돌리고 물도 뿌려보지만 효과는 잠시뿐. 실내 온도는 33도에 이릅니다. 닭의 최적 온도보다 8도나 높습니다. 출하를 앞둔 닭들은 무더위에 지쳐 축 늘어졌습니다. 최근 열흘 동안 이 농장에서 폐사한 닭만 5천여 마리. 2천만 원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5일령 되면 뭐 그때부터 몸도 비대해지고 움직이는 자체가 많이 못 움직이면서 열을 못 이겨요. 36도. 예. 뭐 사람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니까는 뭐 닭은 더 하죠. 돼지 농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신한 어미돼지들이 더위로 인해 잇따라 폐사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출하 제한에 폭염 피해까지 그야말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ASF에서 출하도 밀려 있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돼지가 사료를 먹질 않아요. 냉방기 시설하고 제빙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에서는 6월 말부터 5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는데 지난해 같은 시기에 약 5배에 이릅니다. 열에 민감한 닭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돼지입니다. 지역별로는 철원에서 피해가 가장 컸고 강릉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사람도 가축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계속 이제 고온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현재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온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 스트레스 완화제 또 뭐 영양제 이런 것들을 긴급하게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폭염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걸로 전망되면서 축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가 정식 개관을 앞두고 주요 시설 사전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평창군은 오늘 대관령면 지역 주민과 주요 기관장, 사회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과 관련된 지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플라자는 다음 달 중에 평창유산재단과 관리 운영 계약을 맺어 오는 10월 17일에 개관할 예정이고 세계 올림픽 도시 연맹 총회를 10월 20일부터 개최합니다. 영월군이 상습 침수 구간인 파릉교를 정비해 정양산성교로 이름을 바꾸고 개통했습니다. 덕포리와 팔괴리를 잇는 정양산성교는 지난 2021년 11월 재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돼 총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해왔고 총 연장 640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현재 주요 구조물의 공사는 완료됐고 부대시설 정비를 끝낸 뒤 오는 10월에 기존 파릉교의 철거도 진행합니다. 이 파릉교는 집중호우 때 한강 본류 수위 상승으로 매년 침수 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원주시가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사물 주소판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1,615개 공공시설물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무더위 쉼터, 민방위 대피시설 등 445곳에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물 주소는 각종 시설물에 도로명 주소 기반의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위급 상황 시 주변 건물이 없어도 정확한 위치 안내와 신속한 구조 요청 등이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면적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를 내일 공포 시행합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농촌 개발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최소 지정 면적 10,000평 기준을 삭제한 조례안이 이달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내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가 강원도의 AI 반도체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주관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기관들과 협력해 반도체 산업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격과 인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원대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연간 100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